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1월 12일이고요.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우리 코스피가 1.9%, 코스닥이 2.5%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유독 우리나라 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오늘 장중에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를 좀 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보면은 아침에 제가 매번 방송에서 어떻게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트럼프, 테슬라, 머스크 관련주 쏠림 현상 나온다.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의 첫 임기 때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증시가 올라갔던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12월 첫째 주부터 상승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가 2016년도 11월 9일이에요. 근데 막상 올라갔던 거는 12월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증시는 코스닥은 급락했고 코스피는 빠져서 좀 헤매는 모습이었다가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초대형 상승장이 나왔었죠.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사정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 증시에 대해서 과거와 좀 비교해봤을 때 그런 유사한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이제 개인 매수 우위에 테마주 장세가 나온다는 것도 설명드렸고, 저도 요즘에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크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이 사는 곳만 가니까.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최근에 한 달간 순 매도량만 지금 거의 5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볼까요, 한번? 지금 최근에 이게 한 달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까지인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량만 지금 4조 6천억이에요. 계속 팔죠? 사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계속 팔아요. 외국인은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장으로 가보면은 그나마 외국인이 좀 삽니다. 2천억 정도 순매수 잡힌 거 보면. 그래서 저렇게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만 짤짤이 매매하고 코스피는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이 제일 큰 원인일 수 있어요. 오늘 환율 보니까 환율이 지금 좀 떨어졌네요. 아까 여기 환율 보시면 지금 1,406원이라고 나오는데 아까가 1,408원까지 간 걸 봤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요즘은 미국에서 직구해봤자 이거 한국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반대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무역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얘네가 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정정하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화를 더 크게 줘야지 달러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달러 자체를 들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평가 손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 평가 잔고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은 보통 이제 주식을 팔아요. 그게 지금 현재 4조 6천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 외국인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결국 남아있는 개미들만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고 나서 무역전쟁 때문에 하락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이 원달러 환율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장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테슬라만 올랐고 빅테크가 다 빠졌어요. 엔비디아 등등등 다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3% 빠졌고 하이닉스도 3% 빠졌고 대만의 TSMC도 거의 3% 하락을 해서 지금 IT 빅테크들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증시가 유독 안 좋은 이유가 이 바로 IRA에 대해서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요즘 장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IRA가 이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이게 IRA가 뭡니까?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랑 2차 전지, 저기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투자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근데 바이든이 어쨌든 이번에 그죠?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IRA를 다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유진투자증권은 유진투자증권 내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지만 제가 그 팔로우하는 채널의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IRA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낙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채널이라는 걸 좀 알고 봐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에요. 그냥 뭐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을 거야, 그것보다는 좀 팩트를 가지고 설명한 게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현재 지금 보면은 미국의 상원이랑 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이 우세한, 흔히 말하는 레드 스윕의 상황이에요. 레드 스윕. 그러니까 상원도 공화당이 우세하고 하원도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드 스윕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 의원, 하원도 다 공화당이 지금 장악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공화당이 어떤 정책이든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이 60석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60석을 지금 챙겼으면은 정책들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199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1995년도 이 조지 아버지 부시 때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요 시간 동안 30년간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한 당이 상원 의원을 60석을 가져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많았던 적이 여기 92년도에 민주당이 57석 가져갔던 거, 그리고 여기도 아들 부시 대통령 때가 57석.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공화당은 그렇게 가져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60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면 이게 필요한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고 공화당은 특히나 더 이렇게 높은 의석을 차지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에 블루 수입이었을 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 맥시멈이 57석, 레드 수입이었을 때는 55석이 최대의 수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IRA를 만약에 폐지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건데 이 1974년도에 미국에서는 예산조정권이라는 법이 생겨났는데요. 다수당이 프리패스로 한 번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대요. 세입과 세출과 부채 한도에 대한 것들, 세금을 거두는 거, 세금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한 항목당 한 번씩은 이 프리패스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이라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 IRA를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도 예산 조정권을 이용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수당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상대 당이 필리버스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질질 끄는 거죠. 의회 자체를 길게 끌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해당 임기 내에, 해당 회기 내에 정책이 통과되는 거를 이제 몸으로 막는 거죠. 시간으로 막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거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수당에 좀 어드밴티지를 주고자 한 번은 이 항목에 대해서 한 번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14년도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이 IRA를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53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때였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친민주당 쪽, 친 그 블루 쪽 의원들이랑 해서 60석을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 탄소 배출 거래 제도를 입법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60석 채웠는데도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되돌아가서 공화당에서 IRA를 폐지한다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물들이 또 이걸 지지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이거는 무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 때는 이게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거. 그 결국에는 이제 중간 선거 때 공화당으로 뒤집히게 됐었죠. 근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미국은 항상 중간 선거에서 많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레드 스윕 공화당이 장악을 했지만 2년 뒤 선거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RA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 예산 조정권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 국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민자에 대한 그런 것들 또는 관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IRA를 없애는 데 사용을 하면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번밖에 강행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IRA가 1순위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증시에서 반응을 하는 게 좀 과하다. 그런 리포트가 이제 유진증권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정책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정책이 안 나와요. 중국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은 경기부양책이 계속 나옵니다. 내년 3월 달에 또 나온대요. 중국은 양회라든지 뭐 전인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일정이 있을 때마다 경기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대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해 보셨겠지만 추석 때도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런 경기부양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이 되고 나서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거를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일정이 생겼죠. 이번에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에이펙은 페루에서, G20은 브라질에서 있을 예정인데 미국이랑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 회담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고 보니까 트럼프와의 그 회담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우리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불안한 상황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제가 테마 장세만 계속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정책들이 빨리 나와주기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어떤 힌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어떤 합의가 일부 있었고 또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지난 정부와 좀 선을 좀 그으면서 원전에 일부 합의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나라는 맨날 뭐 여야가 지금 뭐 충돌만 하고 이러니까 정부의 정책들이 한 번에 통과되는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는 소식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트럼프에 관련한 주식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과거의 패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만 잘 넘어가면은 또 우리 증시에도 또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국의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지난번 이제 공개 방송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30만 원대 후반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40만 원 뚫고 45만 원 갔다가 지금 50만 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지금 수익률로는 거의 뭐 40% 가까이 나고 있겠죠. 요게 이제 잘 가는 이유가 미국의 매출이 실제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들어가실 때도 좀 길게 보시는 투자 하실 때는 미국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보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출은 없지만 미국 진출을 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 공장이 있다,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미국이랑 관계없는 기업의 경우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시장이 좀 좋아져야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 현재 하락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바닥이냐? 전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 11월 안에 우리 증시는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제 나름의 분석 결과 보고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잘 견뎌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39분인데 미국장 상황 좀 보고 저는 이제 저희 실전반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올려드릴 거고요. 또 종종 제가 공개 방송을 또 열어서 이렇게 자리 올려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오셔서 또 소식들 챙겨가시고 이번 하락장 잘 넘어가셔서 또 이전처럼 2017년도 때 우리 장이 되게 좋았죠. 16년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금 조정이었다가 이렇게 큰 장이 왔잖아요. 이게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내년에 좋은 장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힘을 좀 비축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